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공통문제, 기본문제 2의 시간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조리기능사 필기 기본문제 시리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로서 난이도는 중하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도 가시고 암기하셔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문제만 충분히 습득하셔도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발색제와 식품 첨가물을 보겠는데요. 발색제에서는 육류 발색제와 식물 발색제로 나누어지고 육류 발색제에서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공통적으로 질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육류 발색제는 주로 질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끝나는 걸 보면 또 륨자가 들어가죠. 칼륨, 나트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식물 발색제는 황산 제일철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올 때는 둘을 섞어 놓고 다음 중 식물 발색제는 그래서 이것들 다 섞어 놓고서 식물 발색제 찾으라 그러면 황산 제일철 하나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식품 첨가물에 피막제, 유화제, 소포제, 팽창제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은 피막제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피막제가 발색제이냐 아니면 식품 첨가물이냐,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래서 피막제는 과실류, 채수류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서 외관을 유지하고 호흡작용을 제한하고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광택을 부여 등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이게 피막제고요. 유화제는 잘 섞이지 않는 두 액체, 물과 기름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게 둘을 묶어두는 거예요. 섞이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유화제, 즉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소포제는요.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소하거나 방지하는 것. 이걸 가리켜 소포제라고 합니다. 팽창제는 식품을 부풀게 하는 것, 이스트 같은 것을 팽창제라고 하죠. 다음 N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한번 보겠는데요. 햄이라든가 소세지 등은 발색제인 질산나트륨 이런 것을 쓴단 말이에요.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을. 그런데 이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이 산성의 조건에서 아질산 또는 아민과 결합 반응으로 일어날 때 N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형성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컨 같은 것을 굽거나 또는 튀길 경우에 이러한 그 육류에 섞여 있는 질산이나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가 단백질 조리 중에 이러한 것을 단백질 조리 중에 분해되어서 아민이 생기고 이 아민이 아질산염과 반응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햄이나 소세지 등을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물질이다. 그 조리 과정 중에서 생기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민을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통조림이죠. 캔유 통조림인데 통조림은 이렇게 꽉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소위 말해서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사는 세균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오하다, 혐, 공기를, 기, 성. 그래서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이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독소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입니다.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생존하지 못하고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어서 살균 처리를 한다 해도 균은 죽을지라도 포자는 생존하는 것, 이런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다. 이 균의 식중독은 사망률이 30% 이상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한 신경독소, 신경독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가열되지 않은 오래된 통제염 등에서 생길 수 있는 것, 여기서 나오는 독소는 신경마비성 질환을 일으킨다. 즉 근육마비나 언어 장애 등을 일으킨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경구 감염병은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죠. 이거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은 전염성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경구 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를 보면 전염성에 있어서 경구 전염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죠. 2차 감염이 되죠.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그 다음에 잠복기가
전염병은 비교적 잠복기가 길어요.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그 잠복기가 짧다. 그 다음에 면역성은요. 전염병은 한번 걸리면 대부분 면역이 생기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한번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또 먹으면 식중독이 안 걸릴까요? 면역성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발병균은 전염병은 아주 적은 양의 균만 들어가도 속에서 발병해서 원이 돼서 일으킨다. 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그 세균을 먹어야 또는 세균성 독소를 먹어야만 탈이 나는 그래서 다량의 세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인은 전염병은 주로 수인성, 음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음료수의 오염과는 비교적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구성 감염병으로는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이 해당되겠고 세균성 식중독에는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염 비브리오균이나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은 먹은 사람만 탈이 나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안 된다? 전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균성 식중독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전염병, 경구 전염병은 옮기는 거죠. 2차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색 포도상 구균이 무엇인가를 보겠는데 이 균이 식품 중에서 증식에서 생산한 장 독소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때 일어나는 독소형 식중독이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규균은 독소형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화농성 질환, 즉 고름이 잡히는 질환,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거의 고름이 잡힌다. 이런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그 고름 속에, 피고름 속에 있는 균이 뭐냐면 황색 포도상 규균이에요. 이 균이 음식에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독소를 생성하게 되죠. 이것이 황색 포도상 규균이 되겠습니다. 이 세균은 저항성이 강해서 공기나 토양 등의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방책으로는요. 화농성 질환자의 식품 조리를 금해야 한다. 이것이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잘 죽지 않는다. 어떤 것이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요. 다음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보겠는데요. 원인균은 비브리오균입니다. 호염성균이 뭐냐? 호염성균 3 내지 4%의 시염. 호염이라는 건 좋아한다. 좋아할 호자죠. 그 다음에 염분. 염분을 좋아하는 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 4%의 식염 농도에서도 생존하는 거예요. 주로 이것은 어떤 것에 있냐 하면은 어패류에 있어요. 어패류. 그래서 어패류를 생식 금지하는 거예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원인균, 비브리오 식중독에서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원인균은 비브리오균이고 호염성균으로 3 내지 4%의 식염 농도에서 생존한다. 주로 하절기의 어패류, 해조류 등 그 가공식품에 있다. 이게 들어오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급성 위장염을 일으킨다. 예방하려면 어패류 생식을 금한다. 다음 세균성 식중독을 크게 나눠보면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나뉘는데요. 이건 시험에 반드시 100%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을 인지해 두셔야 돼요.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뭐냐?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러한 세균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세균이 사람 몸에서 번식해가지고 전염성은 없지만 세균이 사람 몸에서 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장염을 일으킨다든지. 이게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이고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황색 포도상 구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인데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균이 밖에서 음식물에다 잔뜩 뭘 만드냐면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를.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 독소를 사람이 입으로 먹을 때 사람이 입으로 먹으면 사람 체내 속에 들어오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 독소가 사람 체내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 이걸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차이가 보이시죠?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은 이 세균이 전염성은 없지만 이 세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켜서 탈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감염형이고, 독소형은 이 세균이 밖에서 만들어 놓은 독소가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해서 독소형이라고 그래요. 독소형은 황색 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 발색제가 아닌 것은 그러면 식물 발색제하고 육류 발색제하고 구별하면 되겠죠. 질산자 들어가는 거 이건 다 육류 발색제예요. 그래서 아질산, 질산, 질산칼륨 이건 육류 발색제고 황산 제1천은 이건 식물 발색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 발색제가 아닌 것은 질산, 질산, 질산 이거는 다 육류 발색제, 황산 제1철은 식물 발색제다. 문제 2번입니다. 과실류, 채수류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외관 유지, 호흡작용 제한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겠죠. 광택이 부여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무엇이냐? 답이 어느 정도 보였죠? 피막을 형성한다. 피막제네요. 그래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하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자, 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울 때 거기에 있는 발색제, 뭐 아질산염이라든가 이러한 질산계통이 타면서 불에 타면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발암 물질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육류를 태울 때 발생되는 발암 물질 N-니트로사민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100%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의 조건에서 식품성분과 반응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생기는 발암성 물질 N-니트로사민이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벤조피렌, 이것도 발암물질이죠. 가공식품을 굽거나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있죠. 거기서 생기는 것들이 발암물질이에요.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담배 연기, 연소 과정 중에서 생기는 고기를 불에 구울 때 생기는 그러한 타는 것, 연기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 발암물질이 벤조피렌입니다. 프로말데히드도 이것도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메탄올의 산화로 얻어지는 것인데 플라스틱 합성에도 사용되는 것이고 또 소독이나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건축자재의 접착제에서 방부제로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밀접에 있죠. 우리 집안에 들어있는 가구재 이런 데서도 그 냄새나는 프롬알데히드 물질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발암물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방부제죠. 즉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방부제는 무엇이죠? 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안식향산 나트륨입니다. 이게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안식향산 나트륨 방부제입니다. 그러면 호박산이 나트륨이라든가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뭐죠? 이건 MSG예요. 조미료예요, 조미료. 그래서 향미 증진제, 향이나 맛을 나게 하는 것. 이게 호박산이 나트륨, 글루타민산 나트륨. 유동 파라핀은 뭐죠? 이형제, 피막제. 즉 빵이라든가 비스켓 같은 것을 구울 때 반죽이 용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칠하는 것. 이게 유동 파라핀이에요. 그래서 유동 파라핀은 이형제고 호박산이 나트륨이라든가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뭐다? MSG, 맛을 얘기하는 향미제다. 그 다음에 안식항산 나트륨은 뭐다? 방부제다. 5번입니다. 혐기성균으로, 혐기성균 아까 보셨죠? 혐오한다. 뭐를? 공기를. 그럼 꽉 막힌 데 잘 산다 이거죠? 캔이나 통조림 같은데. 자, 그런 데서 나오는 독소형 식중독이 뭐라고 그랬죠? 클로즈, 폐쇄된 상태에서 클로스트, 그렇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그래서 혐기성균으로
열과 소독약의 저항성이 강하고 아포를 생산하는 독성 식중독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입니다. 6번입니다. 식품의 위생적인 준비를 위한 조리장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조리를 하는 곳 조리장이죠. 조리장의 음식물과 찌꺼기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다. 맞죠? 조리장의 위생해충은 약재를 이래만 사용하면 영구적으로 박멸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조리장의 위생해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쥐, 또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쥐나 바퀴벌레를 한번 잡았다고 해서 영구히 박멸됩니까? 또 조금 있다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래만 사용하면 이건 틀린 것이죠. 영구적 박멸 아니죠.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박멸을 해줘야 됩니다. 조리장에 출입구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맞죠? 조리사의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손소독기를 만든다. 갖춘다. 맞죠? 틀린 것은요. 이래만 사용하면 위생해충이 영구적으로 박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장의 위생해충, 쥐나 바퀴벌레 등은 영구적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재를 사용해서 구제해줘야 된다. 자, 문제 7번입니다. 해썹의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그냥 보였죠. 그렇죠. 네. 음료 들어가죠. 빙과도 들어가죠. 레토르 식품 들어갑니다. 껌류 아니죠. 그래서 해썹의 의무적용 식품 13개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껌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레토르트 식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우치가 있으면 여기다 한약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삼계탕을 담고 밀봉하는 거죠. 이걸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해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료 들어가고 빙과 들어가고. 껌류는 아니다. 정답은 4번이죠. 8번입니다. 경구성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경구 감염병, 그럼 이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경구, 입을 통과해서 경과해서 전염되는 감염병, 전염병이고, 세균성 식중독,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전염성이 있냐 없냐, 이 차이를 먼저 놓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염병은 전염성인데 주로 물로 많이, 그래서 수인성이다. 물을 통해서 많이 전염된다. 그 다음에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 이게 맞습니다. 전염병은 적은 양의 균만 들어가도 속에 들어가서 발병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잠복기가 길다. 전염병은 잠복기가 깁니다. 2차 발병률이 매우 높다. 맞죠? 네, 전염되니까.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어때요? 전염성이 없고, 잠복기는 어때요? 잠복기는 먹자마자 바로 탈나죠? 잠복기가 짧다. 그 다음에 대량의 많은 양의 균이 필요하다. 그래야 탈이 난다는 거죠. 2차 발병은, 전염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구성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잠복기가 어때요? 경구성 감염병과 비교해서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다. 일반적인 특징으로 짧죠. 수인성 발생이 크다. 전염병. 소량의 균으로도 발병한다. 전염병. 2차 발병률이 매우 높다. 전염병. 잠복기가 짧다. 세균성 식중독.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리기구의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거. 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끓기 시작하는 이러한 냄비 같은 거, 이런 냄비를 뭐라고 그러죠?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이제 이런 선생님들께서 1차 합격하시고 2차에 조리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 다 알루미늄 냄비를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서 빨리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보시는 이런 냄비, 이게 알루미늄이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냄비에 많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시간은 짧은데 도자기다 언제 이게 끓겠어요. 열 닿자마자 얼마 안 되면 막 불을 끓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높다.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식기는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맞습니다. 행주는 마른 행주와 젖은 행주를 같이 보관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식품 절달기는 위험함으로 분해하지 않고 세척한다. 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곰팡이 술고 세균 번식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식품 절단기는 분해해가지고요. 그 절단하는 부분을 잘 씻어서 다시 조립했어야 합니다. 칼은 사용 후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시켜 보관한다. 맞죠? 틀린 것은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식품 절단기는 자주 분해해가지고 세척하고 살균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마늘 절단기죠. 해체해 보면 이렇게 칼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 칼날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씻고 소독해가지고 다시 조립했어야지. 이거를 그냥 일령만 씻어가지고 또 다음번에 또 사용한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와 모든 세균들이 득실거리겠죠. 그러면 발병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11번입니다.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긴다. 발열구역질, 구토설사,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식중독에는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있다. 세균,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 원인 물질이다. 정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그렇죠. 3번이죠.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염병이죠. 식중독이 아니라 얘네들은 경구성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자연독 또는 유해물질이 음식된 보고 같은 걸 먹고 테트로도톡신, 보고독의 독성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자연독이죠. 발열, 구토, 구열질,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 거 맞고요. 곰팡이, 세균, 화학물질 등의 원인 물질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은 경구성 전염병이죠. 세균성 식중독이 아닙니다. 12번입니다. 식품과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감자, 솔라닌, 감자 싹에 있는 거 솔라닌 맞죠? 보고, 테트로도톡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죠. 내 친구 복태 이야기. 그래서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복태가 감자 들고 오면서 솔라시도 노래 불렀죠. 솔라시도, 솔라닌. 조개류 삭시톡신 맞죠? 조개난 삽을 먹고 가자는 게 삭신이 쑤시다고 그냥 가버려다 그랬죠. 그 조개류 삭시톡신. 자, 동미나리, 베네루핀. 이건 아니죠. 베네루핀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삽조개, 섭조개, 굴, 모시조개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미나리는 뭐예요? 동미나리 속에 들어있는 독은 시큐톡신이에요. 베네루핀은요. 조개, 굴, 섭조개 같은 거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이 베네루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복태. 내 친구 복태 이야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이건 설명했기 때문에요. 복태, 보고독 테트로도톡신. 감자 한 바구니 들고 오면서 솔라시도 노래 부르면서 왔다.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자는 솔라닌. 그 다음에 조개란 삽을 먹고 가자. 포장마차에서 그랬더니 삭신이 수에 그만 간다고 그랬죠. 조개류, 삭시톡신. 동미나리는 시큐톡신. 베네루핀은 조개나 굴 속에 들어있는 독성. 13번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에 즉시 취하는 행정적 조치. 한번 읽어보시면 답은 그냥 눈에 들어오죠. 식중독 발생 신고를 해야겠죠. 식중독 발생 시에 맨 먼저 취해야 되는 행정적 조치는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보건소로요. 14번입니다. 황색포도상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작업한 것은 자, 황색포도상균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화농성 질환자의 고름 이런 것이 식품에 들어가면 그 식품을 먹은 사람이 포도상균에 의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포도상균 그러면 손가락 베이는 거, 손가락 베어가지고 고름 잡힌 손으로 또 고름진 손으로 또 음식을 할 때 거기에서 생기는 균이 바로 포도상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농성이 뭐예요? 고름 잡히는 그러한 상처 이런 것들을 해서 화농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식품을 취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그근에 의한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러면 화농성 질환, 고름이 있는 그런 환자가 그 식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호염성 세균이 원인균으로 작용하는 식중독은 호염성, 이 호는 좋을 호자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염기를, 즉 소금물을 좋아하는 세균 이런 말이에요. 근데 3 내지 4%의 소금물에서 잘 사는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비브리오 세균이라고. 비브리오. 여름철에 이 어패류 같은 데 사는 거예요. 이 비브리오 장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호염성 세균, 그러면 여름철 바닷물 호염, 바닷물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걸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어패류,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그래서 호염성 세균이 원인균으로 작용하는 식중독은 그러면 뭐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다. 16번입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은, 자,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감염형도 있고 또는 뭐예요? 독소형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감염형은 어떤 것이고 독소형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독소형에는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였습니까? 포도상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도상균과 클로스트리디움 이 두 가지만 독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이나 장염 비브리균은 균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탈을 일으키는 건데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클로스트리디움 구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균이 만들어 놓은 독성 있는 이 음식을 사람 입으로 먹음으로써, 사람 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독소가 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거. 독소가. 이걸 독소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 그러면 독소형을 찾으라 이 말이고, 독소형을 찾으라 그러면 포도상균이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은 균 자체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탈을 일으키는 거지만 포도상구균이라든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은 균이 밖에서 만들어 놓은 음식물에 만들어 놓은 독소가 사람 몸에 들어가서 탈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독소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반드시 확실하게 납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과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감염형은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이러한 것은 이 균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위장염 같은 걸 일으키는 것이고, 독소형은 이 균이 만들어 놓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이 균이 신경 독소를 만들어 놓은 이 독소, 또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 놓은 이 독소가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이 독소가 탈을 일으키는 것, 병을 일으키는 것, 이걸 독소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 꼭 인지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나요? 밤에 눈을 잘 못 보는, 밤눈이 어두운 뭐죠? 야맹증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립니다. 구루병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리죠. 괴혈병은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려요. 불임증은요. 비타민 E 같은 것이 부족할 때 생기는 거죠. 자, 구루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짱다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휘는 거 이게 구루병인데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해 생기는 거예요. 야맹증은 A가 부족해 생기는 것이고요.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건데 이 괴혈병은 뭐예요? 상처가 나면 이게 피가 멈추지 않죠. 잇몸이라든가 그래서
그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이 상처가 낫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에도 이르죠. 이게 궤혈병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불임증은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 증세 정답은 2번 야맹증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 조개나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게 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네르핀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바지락, 조개, 굴 이런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르핀이다. 솔라닌은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자, 감자싹. 거기에 들어있는 독성이 솔라닌이에요. 무스카린은요. 독버섯, 동무대라고 그랬죠. 동무대를 마련해달라 해가지고 뭐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독버섯, 무스카린. 그 다음에 아마니타톡신. 이것도 일종의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아마니타톡신도 독버섯이고 무스카린도 독버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네르핀은 바지락, 굴, 조개 속에 들어있는 독성. 솔라닌은 감자싹. 그래서 베네르핀, 모시력의 바지락, 굴, 솔라닌은 감자싹, 무스카린 독버섯, 아마니타톡신 독버섯입니다. 19번입니다. 현기 상태에서 현기 상태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무엇 올이라고 그랬어요? 통조림. 꽉 막혀가지고 산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혐오하다 공기를 현기성 세균. 산소를 싫어해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이런 꽉 막힌 통조림 속에 사는 애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애들, 여기서 나오는 균이 어떤 거라고요? 클로즈, 이게 닫힌, 폐쇄된, 이거하고 비슷한 거, 클로스드 리디움, 보툴리눔. 그래서 현기 상태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서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 그러면 답은 나왔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현기 상태, 공기를 싫어하는 거 그러면 통조림 떠올려 보시고 통조림 속에서 나오는 애들 이 통조림 속에 그 산소 하나도 없는 통조림 속에서 나오는 애들이 뭐라고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뉴로톡신인데 이게 신경독소입니다. 그래서 현기 상태에서 생산된 독소에 의해서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은 그러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린입니다. 다음 중 식품의 가공 중에 형성되는 독성 물질은 테트로도톡신, 솔라닌, 니트로사민, 트립신 이니비터. 식품의 가공 중에 형성되는 독성 물질, 가공 중에. 그러면 이것과 좀 반대되는 건 뭐예요?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독성 물질, 자연독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되겠죠? 테트로도톡신은 뭐예요? 보고독으로서 자연적으로 있는 거죠. 뭐 가공 중에 있는 게 아니지. 타고날 때부터 보고독은 타고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연독이라고 그래요. 솔라닌도 감자 속에 제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자연독이에요. 그 다음에 트립신 이니비터. 트립신 이니비터는 이거 뭐냐면 발화 억제제예요. 발화 억제제. 즉 쉽게 싹이 나지 않게 하는 즉 콩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독성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쉽게 발화되지 않게 조절하는 이 물질을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그래요. 이것도 콩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으로 지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성이에요. 그래서 식품의 가공 중에 형성되는 독성 물질은 그러면 자연독이 아닌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니트로사민이라고 그랬죠. 아까 뭡니까? 햄 같은 걸 불에다 구울 때 거기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진 아민유하고 뭐예요? 질소계통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어요. 독성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공 중에 발생한다. 그래서 니트로사민은 가공 중에 발생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트로도톡신이나 솔라닌이나 트립신 이니비터는 다 자연독에 해당된다. 정답은 무엇이다? 니트로사민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